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성공할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다 투자할 때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 두 번째, 3에서 6개월 뒤의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전략을 미리 생각해뒀다가 실제로 그 미래가 현실이 됐을 때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남들보다 먼저 실행하는 사람. 정답은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자산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도 지속되는 반등으로 이제는 오히려 상승장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조바심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사례겠죠. 즉, 작년에 긴 하락장에 미리 매수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모두가 더 큰 경기 침체가 온다.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다. 주식을 다 팔아야 한다. 라고 할 때 소신 있게 매수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이 타점에서 어떻게 매수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기준을 설명해서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점으로 와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은 어떤 상황일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부터 6개월 뒤는 어떤 시기일까요? 전 세계의 금리의 방향에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금리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11월 또는 12월 FOMC, 즉 4분기쯤에는 고금리 시대를 끝내고 다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기에 자산시장은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요? 과거 사례들을 통해 보면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기엔 자산시장에 큰 하락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도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주식시장에 큰 하락장이 왔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에 큰 하락이 왔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은 조금 더 상승장이 지속되었지만 이내 2020년 3월 큰 코로나 하락장이 왔었죠. 현재 시점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전망에 따르면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추고 올해 4분기쯤에는 다시 금리 하락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대응 전략을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금리 전망에 따르면 경기가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고금리 시대를 마치고 올해 4분기쯤에는 다시 금리 하락기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든지 또는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던 주식, 코인 등을 팔고 현금화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락에 베팅을 해서 선물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인버스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 하락장 속에서도 오를 만한 소수의 주식을 잘 선별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채권 투자인데요. 단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하락장에만 유용하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기라는 특별한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가? 그 이유는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성향이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 상관관계는 거의 공식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살펴볼 상품은 바로 TLT라는 미국의 장기 채권 ETF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 캔들 차트가 TLT의 가격이고요. 청록색으로 표시된 이 선 차트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보시고 계신 시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고요. 과거의 두 차례 사례를 보면 먼저 2006년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2007년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 TLT, 채권 ETF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비례했던 것이죠. 반대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러한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ETF의 가격도 하락했죠. 이렇게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19년, 2020년의 금리 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TLT의 가격은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샀다면 조금 더 아래에서 살 수 있었긴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기에 매수를 했다면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점보다는 금리가 정말로 인하되기에 임박한 시점, 다음 FOMC 때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겠다라고 강력하게 예상되는 이 시점쯤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 회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샀더라도 고점까지는 약 3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고요. 2007, 2008년의 사례를 통해서 봐도 금리가 인하되기 직전 이 시점에 매수만 했다면 주식시장의 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동안 4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되다가 인하가 되는 시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까지 하락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러한 채권 투자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시기가 온다면 이러한 채권 ETF 투자를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장기 채권 ETF TLT를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전략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만 매수를 해도 35에서 4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라는 점 알고 가시면 혹시나 실제로 금리 인하기가 펼쳐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